다른 EPL 팀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빅클럽들이 제시한 백지 수표를 단칼에 거절하고 손흥민 선수가 돌연 미국행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10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동료 파페 사르는 오열하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현지 매체들은 이보다 더 잔인하고도 완벽한 이별은 없다며 연일 대서특필 중인데요. 도대체 손흥민 선수는 왜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토트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구단 역사 41년 만에 기적을 일궈낸 직후 그가 라커룸에 홀로 남겨져 펑펑 울며 내린 충격적인 결단. 오늘 영국 전역을 울린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고백과 그 뒷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온 23살의 한국 청년. 당시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냉소적인 평가를 받으며 런던 히드로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그를 또 다른 실패할 아시아 선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롱했고 BBC 축구 해설위원들은 방송에 나와 한 시즌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EPL은 분데스리가와 차원이 다른 리그라며 혹독한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토트넘 팬들조차 구단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선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쓰느냐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적료 2,200만 파운드는 당시로서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액이었고 그만큼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말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첫 시즌부터 그는 놀라운 적응력과 승부 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몸싸움이 거칠고 템포가 빠른 리그에서 그는 한 경기 한 경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훈련장에 첫 번째로 도착해 개인 훈련을 시작했고 팀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뛰었습니다. 통역 없이도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밤마다 영어 공부를 했고 영국 특유의 유머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 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훈련장을 지켰고 부상으로 쓰러져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축구와 끈을 동염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의 훈련 강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손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기계처럼 쉬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농담이 라커룸에 돌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아시아 선수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라는 세 가지 높은 벽을 뛰어넘기 위해 그는 남들보다 3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데뷔 시즌 14골로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며 회의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이자 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쓰러져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났고 슬럼프가 와도 묵묵히 훈련하며 결국 극복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짊어졌고 승리의 순간에는 항상 동료들을 앞세우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젠틀맨의 품격을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매 순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불타는 투사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신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세운 454경기 출전, 173골, 85도움이라는 화려한 수치만이 아닙니다. 통계로는 담을 수 없는 그가 매 경기 보여준 진심과 헌신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을 위해 가장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 남아 손을 흔들고 사인을 해주던 사람. 5살 어린아이의 사인 요청도 80세 할머니의 셀카 부탁도 단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 동료들이 부진할 때 가장 먼저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던 주장. 승리의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패배의 순간에도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글렌 호들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60년 동안 기다려온 선수였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완벽한 선수는 클럽 126년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축구 선수 이전의 위대한 인간이며 모든 젊은이들의 롤모델이다. 현지 팬들은 그를 북런던의 왕, 코리안 킹이라 불렀고 라이벌 팀 팬들조차 그가 골을 넣으면 야유 대신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적군마저도 존경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손흥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콧대 높고 보수적인 영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적 시장의 거대한 파도와 천문학적 제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전설로 우뚝 선 인물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126년 역사는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전과 후로 명확히 나뉩니다. 지난 시즌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서 열린 운명의 결승전. 90분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손흥민의 환상적인 크로스가 동료의 머리를 거쳐 골망을 흔들었고, 토트넘은 마침내 41년 만에 무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극적인 순간 벤치의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필드의 선수들은 미친 듯이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손흥민만은 환호하는 대신 그라운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6만 관중석을 가득 메운 토트넘 팬들은 그것이 41년 만에 우승이 가져온 기쁨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최종 휘슬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을 때 6만 관중이 일제히 소니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고, 동료들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를 만끽했지만 오직 손흥민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잔디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어깨에 짊어졌던 무관의 무거운 굴레, 언론과 팬들로부터 수없이 쏟아졌던 비난과 압박, 손흥민은 트로피 없는 선수라는 꼬리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헌신의 긴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팀을 위해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깊이 저며왔습니다. 손흥민은 우승 2주 후 토트넘 구단이 공개한 공식 다큐멘터리 손더 저니에서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은 항상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골도 넣었고 어시스트도 했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만은 끝내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 조각을 마침내 찾은 순간 역설적이게도 제가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우승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관의 짐을 짊어진 팀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그의 양심과 책임감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클럽에 41년 만에 최고의 영광을 선물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안주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승부욕으로 불타는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를 갈망했습니다. 편안한 명예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험난한 정상을 향한 등반을, 익숙함 속의 안락함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성장을, 그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 선수의 자세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남아서 편하게 축구했다면 저는 그냥 좋은 선수로만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도전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우승 직후 샴페인이 터지는 라커룸으로 향하는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카메라는 30초 넘게 오랫동안 따라갔습니다. 동료들의 환호와 샴페인 세례 한가운데서도 그는 환한 미소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묵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한참 동안 쓰다듬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포착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 우리는 이별의 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호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새벽까지 울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30년 경력의 피지오 테라피스트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은 새벽 2시가 넘도록 복도에서 파티를 즐겼지만 유독 손흥민의 방에서만 일찍부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장에 나타난 그의 눈이 심하게 퉁퉁 부어 있는 걸 보고 우리 스태프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조감독 크리스 파월의 슬픈 회상입니다. 한 위대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던 순간. 우승의 화려한 환희 뒤에 숨겨진 이별의 쓰라린 슬픔.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홀로 짊어져야 할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직후부터 손흥민의 이적 시장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이적 시장을 분석하는 권위 있는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에 따르면 그의 몸값은 단숨에 1억 파운드를 돌파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자라면 1억 5천만 파운드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격수 부족에 시달리던 EPL. 내 라이벌 팀들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주급을 현재의 3배인 50만 파운드로 올려주겠다. 5년 장기 계약을 보장하겠다. 원하는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선수 겸 코치 자리를 즉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북런던의 라이벌 구단은 5년 계약에 총액 2억 파운드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 금액을 공식 제시했고 맨체스터의 한 빅클럽은 부회장 직함과 함께 은퇴 후 감독직 승계까지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 사무실 전화는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함은 수백 통의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빅리그에 내로라 하는 명문 구단들,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신흥 강호들, 중국 슈퍼리그의 구단주들, 심지어 편안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라며 연봉 5천만 파운드의 3년 계약이라는 황당한 금액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구단까지. 지금 이 순간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라는 압박성 메시지들과 함께 밀사들의 비밀스러운 접촉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구단은 손흥민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다른 구단은 한국의 유명 스포츠 에이전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에이전트 사무실로 걸려온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밀사들의 집요한 비밀 접촉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잉글랜드 내 다른 팀 제안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형, 다시는 이런 제안 가져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오랜 숙적인 북런던의 어느 팀이 보낸 제안서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 거의 확실하게 보장되고 주급은 현재의 3배가 넘는 50만 파운드, 거기에 리그 우승 시 500만 파운드의 보너스,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 1천만 파운드의 특별 보너스까지 합치면 한 해 수입이 지금의 5배에 육박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서를 손흥민에게 전했지만 손흥민은 고급 양피지에 인쇄된 계약서가 든 서류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런 제안 정말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돈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가치와 명예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10년을 함께한 팀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EPL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골문을 향해 슛을 쏘고 토트넘 골문에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축구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은 프로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 발언을 다음날 일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했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수백만 명이 이 글을 공유하며 뜨거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외쳤고 심지어 아스널과 첼시 같은 라이벌 팀 팬들조차 자신들의 팬 포럼에
우리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며 그의 결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구가 오직 돈으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21세기에 그는 의리와 존중이라는 점점 사라져가는 고귀한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1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몇 골을 더 넣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10년의 인연과 신뢰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잉글랜드 내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대서양 건너 미국행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팬들을 향한 눈물겨운 배려와 사랑이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EPL 다른 팀으로 갔다면 토트넘 팬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돈의 눈먼 배신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식 발표된 그날 런던 북부 엠필드에 위치한 토트넘 훈련장은 마치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선수들의 농담과 웃음소리, 공 차는 소리로 가득했을 라커룸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만이 흘렀고 선수들은 눈을 붉히며 각자의 라커 앞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코칭 스태프들조차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고 구단을 30년간 운영해온 구단주 데니얼 레비조차 사무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한 선수의 이적 발표가 이렇게까지 팀 전체를 깊은 슬픔에 빠뜨린 적은 토트넘 126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친형처럼 따르며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2002년생 파페 마타르 사르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네갈 출신의 사르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했을 때부터 손흥민을 자신의 유일한 롤모델로 삼고 따라했습니다. 훈련 방식은 물론이고 식단 관리, 웨이트 트레이닝 루틴, 경기 전 워밍업 방법, 심지어 멘탈 관리 기법까지 모든 것을 손흥민에게서 배웠습니다. 새벽 훈련도 추가 개인 연습도 경기 후 스트레칭까지 항상 손흥민과 함께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훈련장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르는 발표 당일 훈련장 구석 벤치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아무리 달래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 제발 가지 마세요. 형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누구한테 배워요? 라고 묻는 사르의 떨리는 목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배가 선배를 향한 깊은 존경, 제자가 스승을 향한 절대적 의지, 그리고 어린 동생이 떠나는 형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그런 사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5분 넘게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손흥민은 눈물을 닦고 사르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똑바로 눈을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사르, 이제 넌 리틀 손이야. 더 이상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빛이 되어야 해. 내가 떠나도 이 팀을 반드시 지켜야 해. 내가 내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역사적인 계승의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낡고 너덜너덜한 작은 노트를 꺼내 사르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23살에 EPL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10년 동안 매일 실천해온 훈련, 루틴, 식단 관리 노하우, 부상 예방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다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23살 때부터 10년 동안 매일 밤 적어온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버텼어. 이제 이건 내 거야. 내가 이어받아야 해. 손흥민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재능 있는 후배에게 1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정신력을 물려주는 모습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수백만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르는 그 소중한 노트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꼭 형처럼 될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시즌 EPL 개막 전 사르는 손흥민이 10년간 달고 뛰던 등번호 7번 대신 23번을 달았지만 그가 선물한 낡은 노트를 유니폼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극적인 데뷔골을 터뜨린 후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흥민이 즐겨하던 바로 그 세리머니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6만 팬들은 모두 일어나 소니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르는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그의 조언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 경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의 자택에서 새벽에 경기를 시청하며 사르의 골 장면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사르가 골을 넣고 제 세리머니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아직도 그 경기장 잔디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8월 3일 토요일 오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최종 휘슬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동료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라커에서 10년간 사용한 축구화와 유니폼 등 개인 물품들을 천천히 가방에 챙긴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이 라커룸을 떠난 후 다시 홀로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카메라는 숨을 죽인 채 이 깊은 적막과 고독의 순간을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10년의 기나긴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라커룸. 그곳은 우승의 기쁨보다 패배의 슬픔이, 환호와 박수보다 땀과 눈물의 냄새가 더욱 짙게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라커 7번. 그 앞 벽에는 10년간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첫 골을 넣고 환하게 웃던 24살의 얼굴, 부상으로 눈물 흘리던 모습, 동료들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순간, 팬들에게 손을 흔들던 따뜻한 모습들. 손흥민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곳에서 웃었고 울었고 좌절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선수는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나중에 LA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내일부터는 이 하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사실, 이 익숙한 라커룸에 내 자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사실,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적인 슬픔으로 덮쳤습니다. 홀로 어둠이 내려앉는 라커룸에서 흘린 눈물은 10년을 토트넘에 바친 전설이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라커 문을 닫고 자신이 10년간 앉았던 의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의 메인 전등 스위치로 걸어가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라커룸을 삼켰고 비상구 표시 등의 희미한 녹색빛만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는 장면,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사라지는 장면은 토트넘 126년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엔딩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존슨은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울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수많은 이별을 카메라에 담았지만 그날만큼 눈물을 참기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뒷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5분간의 침묵의 장면은 편집 없이 그대로 다큐멘터리에 담겼고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장 관리인 존 맥도날드는 그날 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밤 10시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라커룸에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의 라커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간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손흥민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편지는 현재 토트넘 박물관에 영구 보존되어 있으며 수많은 팬들이 찾아와 그 앞에서 묵념을 하고 갑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라커룸을 떠나던 그 순간 경기장 밖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촛불을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생크 유선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런던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과의 마지막 작별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적 후 4개월이 지난 12월 LA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은 짧은 휴가를 위해 다시 런던을 찾았습니다. 그가 LA행 비행기를 탄 이후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호텔로 가는 대신 가장 먼저 팬들이 그려준 자신의 대형 벽화가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인근 하이로드로 향했습니다. 높이 5m, 폭 10m에 달하는 거대한 벽화에는 손흥민이 양손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가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벽화 아래 인도에는 팬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니.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토트넘을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영원한 7번이자 영원한 주장입니다. 10년간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코치로 꼭 돌아와 주세요라는 손편지들, 꽃다발들, 토트넘 스카프들이 벽화 아래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할머니는 내 손자가 당신을 보며 축구를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손뜨개 목도리를 놓고 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처음 런던에 온 관광객처럼 벽화를 한참 동안 신기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세리머니인 찰칵 카메라 포즈를 벽화 앞에서 천천히 취했습니다. 양손으로 사진 찍는 모양을 만들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동행한 친구가 사진으로 남겼고 이 사진은 SNS에 올라가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를 알아본 팬. 한 명이 소니? 셰니 맞아요? 라며 다가왔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그를 빙 둘러쌌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듯 정중하고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경호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해치거나 귀찮게 하려는 이들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손을 정성스럽게 잡아주며 악수했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과 셀카를 찍어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민 낡은 토트넘 유니폼에는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고 휠체어를 탄 소년에게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손흥민도 그를 꼭 껴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 런던은 언제나 제 집입니다.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비록 제가 LA에서 뛰고 있지만 제 심장의 반은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백 명의 팬들이 일제히 We love you 선이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함성 소리는 하이로드 거리 전체를 울렸고 지나가던 차들까지 멈춰서서 경적을 울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날의 장면을 생중계하며 앵커가 눈물을 보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베테랑 스포츠 앵커 게리 리네커의 논평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시작해 영원한 가족이 된 한 남자의 위대한 서사. 런던의 이방인으로 시작해 북런던의 영원한 주인이 된 한 남자의 위대한 서사가 완성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벽화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토트넘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24시간 만에 1천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고
5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이별과 재회를 함께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축구하며 은퇴 준비하러 갔다. MLS는 EPL에 비하면 은퇴 리그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손흥민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완벽하게 깨부수며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LAFC에서의 데뷔 시즌 그는 단 28경기 만에 12골 8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팀을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이끌었고 MLS 리그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3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정상급 선수였고 새로운 리그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가 LA와 미국 서부를 최종 목적지로 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후가 좋고 환경이 편안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2년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요 경기 무대가 될 이곳 미국에서 미리 기후와 환경, 잔디, 시차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LA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독한 훈련 벌레로 유명한 그는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BMO 스타디움 훈련장에 첫 번째로 도착했고 정규팀 훈련이 끝난 오후에도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2시간씩 추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스프린트 훈련, 슈팅 연습, 전술 분석까지. 그의 하루는 축구로 시작해 축구로 끝났습니다. 현지 미국 동료들조차 그의 열정과 프로 정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손흥민과 10년 넘게 이 리그에서 뛰었지만 그만큼 훈련에 미친 선수는 처음 봅니다. 33세인데 마치 20대 루키처럼 뜁니다. 그는 왜 레전드인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LAFC의 주장이자 프랑스 출신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의 인터뷰입니다. 팀 내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며 프로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를 따라 새벽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모범을 보였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왜 EPL에서 10년간 정상급 선수였는지를 우리 팀원들에게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팀의 훈련 강도가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의 공식 인터뷰는 그의 영향력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났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과 프로 정신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즌 중반 손흥민은 무릎 부상으로 2주간 결장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그는 2주 만에 기적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상 기간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재활치료를 받았고 수영장에서 수중 훈련을 했으며 상체 근력 운동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지만 쉬면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은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8강전 LAFC는 0-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온 손흥민은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직 45분이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뛸 테니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의 눈빛에는 토트넘에서 10년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승부사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은 직접 1골을 넣고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3-2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이것이 진짜 축구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MLS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 효과. 한 선수가 리그 전체를 바꾸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가 뛰는 경기의 평균 관중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급증했고 리그 전체의 TV 시청률도 40%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선수가 아니라 MLS 전체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축구공을 차기 시작했고 한인 2세, 3세 아이들은 나도 손흥민처럼 될 거야라며 축구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희망과 영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손더 전이의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은 손흥민이 떠난 지 6개월 후 토트넘 호스퍼 구단이 준비한 특별한 고별식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 2월 어느 토요일 오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6만 2천 관중석이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평소 경기보다 30분 일찍 시작된 특별 행사를 위해 팬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 세계 120개국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모든 팬들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생크 유선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경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전광판에 손흥민의 10년 하이라이트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골, 첫 해트트릭, 맨체스터 시티전 역대급 독주골, 아스널전 결승골,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의 순간까지 8분간의 영상이 끝나자 6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소니의 함성은 런던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어서 구단은 손흥민을 위해 제작한 30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그가 처음 런던에 도착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훈련 모습, 부상으로 괴로워하던 모습, 동료들을 격려하던 모습, 팬들과 교감하던 모습, 특히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 혼자 라커룸에서 울던 장면이 나오자 경기장 전체가 숨죽였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경기장 중앙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LA에서 비밀리에 런던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6만 관중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곳곳에서 We Love You 선이 Forever Our CAPTAIN이라는 플래카드가 올라갔고 아이들은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단 회장 데니얼 레비가 무대에 올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클럽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헌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이 번호는 영원히 그의 것입니다. 6만 관중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둘째,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호스퍼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추대합니다.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은퇴 후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와 코칭, 스태프나 구단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영구 계약서를 드립니다. 현역 선수들이 무대에 하나씩 올라와 손흥민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형은 우리에게 축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한 캡틴입니다라고 말했고 파페 사르는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EPL의 레전드들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까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간이다라는 앙리의 멘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었고 사랑해주었고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오늘의 손흥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LA에서 뛰고 있지만 제 심장은 영원히 이곳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토트넘의 선수로, 토트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트넘. 사랑합니다, 영원히.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6만 관중이 일제히 토트넘 응원가 오웬 더 스퍼즈 고 마칭인을 불렀습니다. 그 장엄한 합창 속에서 손흥민은 경기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흰색과 파란색 종이가루가 눈처럼 쏟아졌고 대형 전광판에는 THANKYOU SONNY
FOREVER OUR NUMBER 7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장면에서 10년 전 그가 처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넣었을 때 기쁨에 겨워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던 24살 청년의 모습으로 천천히 오버랩되며 페이드 아웃됩니다. 한 청년이 전설이 되기까지의 10년. 그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지금 LA에 있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 아래, 라커룸의 벽 속에, 그리고 6만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지만 전설은 영원히 계속됩니다.